퇴직금 1억 받고 퇴사한 62세 은행원, 1년 뒤 통장 잔고, 충격 은퇴 후 생활비 전격 공개. 서론 누구나 꿈꾸는 은퇴의 낭만,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금 1억이면 12년은 편하게 살겠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랜 직장 생활을 해온 60대, 정년을 마치고 퇴직금 통장을 받아들면 처음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동안 못 해봤던 여행도 가고 좋은 곳에서 밥도 먹고 취미도 즐기면서 이제 진짜 내 인생이라며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퇴직 후 1년. 통장을 들여다보면 어라? 싶습니다. 분명히 1억이 넘게 있었는데 반도 남지 않았고 앞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지 불안해지죠. 이러다 70대엔 진짜 생활비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잠도 안 오고요. 오늘은 바로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퇴직금 1억 받고 은퇴한 62세 은행원의 생생한 사례부터 은퇴 후 1인 가구가 실제로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낱낱이 풀어볼게요. 1. 사례 1 퇴직금 1억, 1년 만에 절반이 사라진 이유. 62세 어씨는 은행에서 35년을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 처음에는 정말 기뻤죠. 이젠 출근 안 해도 돼. 그 말 한마디에 날아갈 듯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처음 몇 달은 여행도 다녀오고 그동안 못 입었던 옷도 사고 아이들한테도 용돈을 넉넉하게 줬습니다. 근사한 골프장 연습장 회원권도 끊었고요. 문제는 이 돈이 마르지 않을 거라는 착각이었죠. 1년이 지나자 어시 통장에는 5천만 원이 채 안 남았습니다. 이러다 3년 안에 바닥나겠는데? 그제야 부랴부랴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죠. 외식 줄이고 병원비 걱정에 운동도 시작했지만 가장 큰 불안은 앞으로 30년을 뭘로 살아야 하지?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사례 2 혼자 사는 64세 여성, 매달 고정비에 무너진다. 두 번째는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후 홀로 지내는 64세 B씨의 이야기입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했고 퇴직금도 9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나는 혼자니까 생활비가 적게 들겠지 싶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월세 60만 원, 관리비 포함 공과금 20만 원, 식비 30만 원, 통신비 10만 원, 보험료 20만 원. 벌써 고정 지출만 14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거기에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경조사 비용까지 합하면 200만 원은 그냥 나가요. 아무리 아껴도 B씨는 점점 돈 쓸까 말까를 고민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적 관계도 줄이게 되면서 우울감도 커졌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퇴직한 건 아닌데라는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3. 사례 3 은퇴 후 월 150만 원으로 사는 법을 터득한 66세 전직 교사. 마지막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직 중학교 교사였던 66세 C씨. 이분은 일찌감치 은퇴 후 삶을 계획했습니다. 퇴직 후 월세 대신 지방에 작은 집을 샀고 차도 팔았습니다. 차 한 대 유지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은 든다는 계산 때문이었죠. 식사는 주로 집밥, 간편식이나 외식은 일절 줄이고 텃밭에서 나는 채소를 활용합니다. 마트 안 가면 돈 쓸 일이 진짜 없어요. 이분은 현재 월 150만 원으로 충분히 사는 법을 체득했습니다. 오히려 정신적으로 훨씬 자유롭고 시간 여유도 있으니 독서와 봉사활동도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일찍 정해두는 거였어요. 이 말이 참 와닿더군요. 은퇴 후 생활비 이렇게 준비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핵심 팁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1년차는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퇴직하고 나면 해방감의 소비가 급증합니다. 고생했으니 이제 즐기자는 유혹을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생활비 시뮬레이션은 필수입니다. 자신이 매달 얼마를 쓰는지, 최소한 얼마는 필요한지를 은퇴 전에 꼭 계산해 보세요. 1인 가구 기준 최소 생계비는 12만 150만 원 선입니다. 고정비부터 줄이세요. 월세, 차량 유지비, 보험료 등 매달 반복되는 지출이 전체 생활비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고정비를 줄이면
나머지는 꽤 유연해집니다. 생활의 축을 하나 정하세요. 취미든 텃밭이든 공부든 간에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외로움과 우울감, 소비 충동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퇴직금 1억은 많아 보이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1년도 못 갑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지출을 줄이고 삶의 방향을 잡는다면 작지만 단단한 인생 2막을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은 여러분, 혹시 퇴직 후를 막연히 기다리고만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은퇴 후 삶은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은퇴 후 1년 진짜 필요한 건 생활비가 아니라 삶의 구조.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돈만 충분하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실제 은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진 않아요. 오히려 생활 구조가 무너지면 돈이 있어도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일과가 엉망이면 식비는 2배로 늘고 의미 없는 지출도 늘어요. 또 사람을 안 만나고 집에만 있으면 소외감 때문에 작은 소비로 위안받는 습관이 생기죠. 편의점, 홈쇼핑, 유튜브 광고. 계속 유혹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하루 루틴 만들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아침엔 산책 30분. 점심은 내가 만든 건강한 집밥. 오후엔 독서, 재능 기부, 텃밭 가꾸기. 주 2회 동네 작은 모임 참석. 이렇게 생활의 뼈대를 잡아두면 지출도 줄고 마음의 안정도 찾아옵니다. 은퇴 후에도 돈은 흐름이 있어야 한다. 퇴직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언젠간 고갈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현금 흐름, 즉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어시도 퇴직 후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걸 깨달았어요. 돈이 나가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속도가 느리면 불안하다는 걸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할 건 2가지입니다. 소액이라도 고정 수입 만들기. 유튜브, 블로그, 강연, 동네 아르바이트. 작게 시작해도 돼요. 중요한 건 돈이 흐른다는 느낌입니다. 자산을 소비 대신 생산에 쓰기. 창고 개조해서 월세 받기, 작은 농막 운영. 그냥 모아두는 것보다 계속 돌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꼭 기억해야 할 진실 3가지.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이 아니라 초기 자본이다. 소비하려고 받는 돈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할 자산입니다. 은퇴 준비는 돈보다 자기 관리가 먼저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체력과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삶의 질은 얼마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한 달에 300만 원 쓰는 사람보다 150만 원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훨씬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메시지: 당신의 은퇴, 지금부터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불안하신가요? 내가 준비가 안 된 건 아닐까? 퇴직 후 후회하게 되진 않을까? 걱정되시죠?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니까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다시 설계하면 됩니다.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CC의 말을 전해드릴게요. 은퇴 후 1년 내가 깨달은 건 딱 하나예요. 사람은 결국 단순한 삶 속에서 가장 큰 만족을 느낀다는 것.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돌보는 능력이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만의 단단한 삶을 하나씩 쌓아가세요. 그게 바로 은퇴 후 진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